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과 검찰의 이거 대치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할까요? 어쨌든 간에 양측이 뭔가 지금 팽팽하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소식을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검찰이 오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또 청구한 거죠. 어쨌든 구속됐다가 풀려났는데 재판받고 네. 또 청구했어요. 뭐 갖고 청구한 겁니까? 일단 제가 아마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을 텐데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재판받고 있는 혐의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말 3마리를부터 뇌물을 줬다. 그 혐의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거고요.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까지 왔던 이 사건은 뭐냐면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을 함에 있어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기 위해서는 제일모직의 가치가 높게 평가돼야 되니 그 밑작업으로서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아주 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삼성 바이오로지직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회계에서 있어서 부정을 저질렀다. 즉 분식회계를 했다. 그 혐의. 그것으로 또 비롯해서 당시에 합병 비율이 있어서 삼성물산을 불리하게 함으로써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줬다. 이런 혐의들로 지금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예.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까 말까 아마 고민을 했을 텐데 왜 청구했을까요? 글쎄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이제 삼성 측에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건데요. 그 이전에 있어서 그 신청하기 전에도 과연 검찰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기소, 불기소, 구속기소, 불구속기소 이 세 카드 중에서 아마 검찰은 내부적으로 기소하는 건 당연하고 그럼 영장을 칠 것이냐 안 칠 것이냐 구속 기소와 불구속 기소 중에서 아무래도 이 검찰의 이제까지의 수사 특징과 패턴상 구속영장 청구에 좀 방점을 찍었을 겁니다. 그런데 삼성이 어제 전격적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이 사건을 넘길 것을 요청한다라고 공식적인 그런 카드를 꺼내니 검찰은 거기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구속영장 청구 시기를 조금 앞당겨서 오늘 오전에 전격적으로 청구한 거 아닌가?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또 청구를 했는데 조금 전에 김태현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 측이 뭔가 검찰에다가 다른 신청을 했어요. 이게 한 이틀 전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것 때문에 혹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아닌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면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삼성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따갑습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사과드립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다가 소집을 요청을 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들이 하는 겁니까? 검사가 아니고? 외부 전문가죠. 외부 전문가라고 해서 예. 예를 들어 일반 시민 중에서 무작위로 뽑자 이건 아니고 예. 일단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어디 있냐면은 대검찰청이 있어요. 예. 관할청인 서울중앙지검에는 검찰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예. 중앙지검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거를 대검에 있는 수사위원회에 올려 말어 이걸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소집 요청을 하면 소집 요청은 검찰총장의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피의자, 고소인 다 할 수 있습니다. 사건 관계자는. 그럼 중앙지검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 대검으로 보내보지 뭐 이러면 대검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 건데 저 심의위원회의 어떤 구성, 특히 이제 대검에 있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구성이 250명 정도의 자문단이 있어요. 심의위원단. 거기는 변호사, 대학 교수, 예. 시민단체 관련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250명 중에서 무작위로 한 10명 정도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과반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 결정사항에 대해서 검찰이 반드시 기속될 필요는 없어요. 권고기 때문에. 다만 검찰 입장에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권고를 했는데 그거를 싫어요 하긴 굉장히 부담되는 것이거든요.
말은 권고지만 실질적으로 기소용력이 있다고 봐도 근데 저거는 왜 만들었어요? 그게 사실은 그리고 언제 만들었습니까? 2018년에 문무일 검찰총장 때 만든 건데 네. 당시에 이제 새 정권에 들어서면서 검찰 개혁의 목소리가 굉장히 있지 않았습니까? 검찰 개혁 목소리의 핵심은 뭐냐면 검찰이 무리한 수소를 하고 무리한 기소를 한다. 검찰의 기소 독점 이걸 제한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핵심은.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런 검찰 개혁에 대한 얘기들이 있으니 그거에 대한 자정 장치를 검찰 내부에 만들겠다. 우리 검사들이 기소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걸 내부에서 한 번 더 통제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문무일 총장 때 2018년에 만든 거죠. 예. 그러면 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2018년에 만들어졌는데 저기 통해서 뭐 이루어진 것들이 있습니까? 실제로 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권한을 행사한 적이 있어요? 8건 정도 있다고 예. 하는데 예전에 아마 제 기억에 제천 저 화재 사건 때 그때도 지금 한번 심의를 거쳤다는 거 알려져서 지금 보시면은 저 한 4번째 정도 있죠.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소방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소방관 당시에 불을 잘 늦게 껐다. 인명살상이 났다. 업무상 과실치사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불기소 결정을 하는 것을 권고한 거고 지금 보시면 안태근 전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구속 기소하는 걸 결정을 한 거고 뭐 이렇게 한 6건 정도, 한 8건 정도 지금 보고가 돼 있는데 대부분 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검찰이 따른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제까지는. 예. 수사심의위원회를 이재용 부회장 측이 소집을 요청했다. 그러면 네. 수사심의위원회 통하면 자기한테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신청한 거겠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사실 어제 이게 이제 오후에 속보에 나왔을 예. 때 왜 도대체 이걸 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어제 이제 저녁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삼성 관계자, 제가 이재용 부회장 변호사라도 이 카드를 한번 꺼내보지만 하다 이런 결론이 나와서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법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삼성 측에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 사건을? 이제까지 수사 패턴상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의 마지막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하는 것은 100%고 영장을 칠 확률도 90% 이상 된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거예요. 법원에서 영장이 나오냐? 나중에 유죄가 되냐는 변론이고 일단 검찰 단계에서. 그러면 삼성 입장에서 보세요. 이재용 부회장이 무혐의 또는 무죄를 주장하는 단계가 4단계입니다. 검찰 수사 단계 한 번 있죠. 1심, 2심, 3심, 영장 실질 예. 빼고요. 4번. 4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면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했을 장이 한 번 더 열리는 겁니다. 어차피 검찰은 구속 기소할 거라고 보면 나는 믿져야 본전이니 한 번 더 이 판단을 받을 기회를 가지겠다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원래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검찰은 어떻게 보면 구속의 원칙인 것처럼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또 여론도 그렇고. 그런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있는 저 관련 관계자들이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외부 변호사, 법대 교수, 그다음에 시민단체 관계자예요. 이 사람들은 현직 검찰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불구속 수사 원칙이라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조금 기속돼 있기 마련이거든요. 확률상. 그렇다고 보면 검찰 수사위원회에서 불기소 결정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형사소송법 원칙대로 불구속 수사하고 유무죄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 받으세요라는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봤을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삼성 측은 아마 이 카드를 꺼낸 것 같고 그런데 오늘 검찰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또 하나의 또 변곡점이 발생을 한 거죠.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면 무조건 열립니까? 그건 아니죠. 일단은 중앙지검에 있는 검찰심의위원회에서 이거를 저 대검에 있는 수사심의위원회로 보낼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중앙지검 선에서 커트될 수도 있는 거죠. 이론상으로는. 근데 그동안은 어땠어요? 그동안 거의 다 갔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거의 다 열렸다 신청이 그것까지 들어오면 제가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대부분의 경우는 많이 갔던 것으로 저는 알고는 있어요. 정확한 예. 통계는 아닙니다, 이건. 한 차례 부결된 적이 있다. 저는 그 기사 그런가요? 봤어요. 예, 예. 윤석열 검찰총장 위협했던 예. 그 사람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을 했는데 그거는 검찰청 그 단계에서 안 하는 걸로 네. 이렇게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대부분은 다 대검찰청까지 갔다는 네. 얘기고요. 근데 이제 이게 참 재밌는 게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중앙지검에서 지금 형사 4부에서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3차장 전결 결재가 나는 거예요. 중앙지검장 보고까지 되는 거예요. 그럼 뭐죠? 중앙지검 내부에서는 영장 청구가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앙지검 산하에 있는 심의위에서 이걸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럼 중앙지검장 3차장, 특수 4부장은 지금 영장 청구안으로 마음을 먹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앙지검 산하에 있는 심의위원회는 중앙지검 산하에 있지만 별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중앙지검의 그런 분위기가
시민위원회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 그건 또 하나 지켜볼 만한 대목. 언제쯤 결론이 날까요? 글쎄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시민위원회가 잡혔다는 소식은 없어서 앞서 이제 저 리포트도 보셨지만 영장 청구하는 거는 별도로 이 절차는 절차대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할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별도로 간다는 예. 건 아니겠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측과 검찰 측의 팽팽한 신경전.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했고 이재용 부회장 측은 대검찰청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해서 나를 재판에 넘기는 게 과연 온당한 것인지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자. 이렇게 맞서고 있는 양상입니다. 김태현 변호사 수고 많으셨어요.